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실제로 작문은 굉장히 쉬운 파트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형태야. 원리를 이해해, 원리를. 잘 봐라. 작문은 패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지문에서 단락 두 개를 만들어 놓거나 또는 세 개를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목을 묻는다든지 그 다음 빈칸을 묻는 이런 형태거든. 그 말은 결국은 제목은 반드시 선택지에서 화제와 핵심을 찾아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제목 문제 풀듯이. 그 다음 단락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도입 부분이야. 그러면 거기는 화제만 나와 있겠지. 맞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핵심을 가지고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보면 주로 빈칸이 어디 많아? 첫 번째 단락보다는 어디 많아? 두 번째 단락이 많다는 거야. 그지?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지? 왜 그럴까? 두 번째 단락 안에 뭐가 있어? 핵심어가 있거든. 결국은 그 빈칸이 주제문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제문은 장문에서의 빈칸은 처음과 끝부분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전후 문장을 잘 봐야 돼. 그지? 전후 문장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야, 이렇게 길게 장문이 있다. 그지? 보통 A 단락 하나, 그 다음 B 단락 하나, 요렇게 많이 나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 빈칸이 있다면 이 빈칸은 사실은 맨 앞에 처음 놓은 A하고 좀 관계가 없어. 알겠어? 전체의 빈칸이 아니야. 만약 이걸 전체를 이해해서 빈칸의 답을 찾는다면 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래서 이건 어떠냐면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의 힌트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의외로 오히려 빈칸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요 원리를 이해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빈칸은 선생님이 단락 전체를 이해하라 그랬지? 근데 장문에서의 빈칸은 전체가 아니라 전후 문장을 잘 봐야 돼. 자, 요거 체크. 그 다음, 이제 장문 두 번째입니다. 원래 장문 두 번째는 문제가 세 개 아이가, 그지? 제일 쉬운 게 내용일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문 두 번째는 내용일치가 맨 끝에 문제로 많이 나오죠. 50번으로. 근데 그걸 먼저 풀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선생님 뭐라 돼? 특정 단어를 정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몇 번부터 확인해라 그랬지? 5번부터. 지금까지 수능에서의 정답은 바로 5번, 4번, 많아봐야 3번까지 갑니다. 2번 이후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단락이 4개 아이가 이거는 거지. 이런 경우일 때는 보통 C나 D에 답이 많아. 그리고 순서 배열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락을 순서를 연결 만드는 건데, 자, C, D, B, C 순으로 연결을 많이 하거든. C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D. 그런데 B는 선생님 뭐라 돼? 바로 연결 잘 안 시킨다 했지. 그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C, D를 먼저 이용해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오는지, 마지막에 오는지, 그 다음 오는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명사 찾는 거는 우리가 주인공하고 조연을 찾는 그 문제하고 똑같아. 지칭 추론하고. 주로 구체적인 동작이니까 동사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 됩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길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잘 아는 4단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봐라. 요게 기, 승, 전, 결 요렇게 생각하면 돼. 영어에서는 이거를 introduc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body 1, 그 다음에 body 2, 그 다음에 이게 conclusio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내용일치에 해당하는 1번에서 5번을 먼저 풀으라 했다. 항상 보면 5번을 읽고 이렇게 올라와 확인, 4번 읽고 이렇게 올라와 확인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 D 요런 보통 C, D에서 내용 일치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순서를 아니까 순서 그지.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B는 제껴놓고 누구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라. CD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CD의 처음 문장을 봐야 돼. CD 처음 문장이 A하고 누가 연결이 잘 될 건가 이걸 찾아야 돼. 맞지? 그러면 마지막 문장들 있지. 항상 모든 단락 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누가 좋은지를 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B의 마지막이 결론에 좋다. C의 마지막이 결론에 좋다. D가 결론이 좋다. 알겠어? 결론을 찾아내야 돼. 그럼 봐봐. 처음 찾아내고 끝을 찾아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처음과 끝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순서 잡아냈지. 그 다음에 내용식 잡아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명사 찾기 문제는 딱 A에서 처음 시작이 누가 되는지를 봐야 돼. 분명히 A가 어떤 사람을 딱 정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 C, D 중에서 다른 인물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대명사 문제가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지? 맞지? 그럼 가령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요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 4개로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A라. 그럼 여기 요렇게 온다, 요렇게.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A가 나왔어. 근데 B 단락에 이제 여기서 B, 그 다음에 뭐 C, 그 다음에 D, 뭐 E,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이 만약에 B다. 그러면 이 B 앞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돼. 내가 만약에 C가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 요 앞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다른 존재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나? 그래서 의외로 대명사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빠른 속도로 사실 풀어야 돼. 자.